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학의 3대 악법 완성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3대 악법에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언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타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법학의 3대 악법에 완성하며 베네수엘라와 다를 바 없다.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순간이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직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 대법관 26명 중 무려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인사권을 갖게 되었다. 방탄사법을 위한 인적 개편인가? 여당은 상고심 사건 적체를 줄이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야당은 입법 권한으로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바꿔 판결의 향방까지 흔들 수 있다고 맞선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대법관 증언법을 사법학의 3대 악법 중 마지막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이번 개정이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 판결의 향방까지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이 지적했듯 이번 법안은 사법학의 3대 악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증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입법 권력으로 갈아엎어 판결의 향방을 바꾸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증언이 현실화하면 재판이 지연 장기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흐를 수 있다며 사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의 법적 리스인은 과거 포퓰리즘 정권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사법부를 신여화하고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던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전초를 연상케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불릴 수 없다. 사법학의 3대 악법의 완성인 것인가? 국민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폭주 여건은 사법 서비스 정상화와 재판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김민전 의원이 강조했듯 사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특정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는 결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또한 3.1운동의 성격을 함부로 규정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핵심 제도인 사법체계를 정권의 이념과 정략에 따라 재편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다.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만세운동으로 규정하고 일부에서 혁명 성격을 강조하는 주장과 별개로 정부가 쓰는 용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가 정권 성향에 따라 춤을 출 때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권력자의 의지만이 남게 된다.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정부의 이념과 색채에 따라 전 국민의 기억에 살아있는 역사적 사건의 정체를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논리를 사법제도 논쟁에도 겹쳐놓았다. 제도와 용어 모두가 정권 성향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는 메시지다.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 본인의 안위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물로 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남미식 포퓰리즘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의를 저버리고 특정인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여당은 이번 개정이 정치 개입이 아니라 사법 서비스 정상화 성격이라고 맞받는다. 대법관 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상고사건이 쌓이면서 심리 지연이 반복됐고 이를 풀기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지면 특정 배경의 쏠림을 줄이고 전원합의체 운영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전국은 당분간 사법개혁 프레임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적체 해소와 제도 개선을 전면에 세울 전망이다.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과 재판의 조건 변경이라는 공격축으로 맞선다. 법안의 시행 시점, 후속 인사 운영 설계, 하급심 부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법관 증언 논쟁이 총선 대선급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붕괴한 삼권분립을 복원하는 길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 밀어붙인다. 민주당의 3대 악법은 장기적으로 사법부 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모델은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에서 2004년 우고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을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이나 늘렸다.
이는 사법부 장악과 독재체제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차베스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 경제 불안 등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렸다.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장악한 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12명의 대법관을 모두 정권의 우호적인 인사로 임명한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법 왜곡죄 신설도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법사위 통과한 이 법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기소하거나 판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판검사를 고발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다. 실제로 차베스 정권의 비판적인 판검사들은 체포되거나 사임 압박을 받는 등 탄압이 이어졌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는가?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 불안,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심각한 국가 붕괴로 이어졌다. 한때 남미의 부자 국가로 불리던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94%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음모에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전에는 이에 대해 야당이 들고 일어섰었다. 청와대 몰려온 국힘 사법 3대 악법 통과시키면 이재명의 거부권 행사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대 악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법에 대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 3대 악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며 이 법이 통과하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스스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 의총 직후 사법 3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이고 헌법의 나라입니다. 지금이라도 권력은 멈추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